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석입니다. 올해 59살이 된 도배사입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에서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배 현장으로 향하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55살에 사무실 책상을 떠나 도배칼을 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4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 430만 원의 상여금까지 더하면 연봉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죠.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 34평 아파트에서 대학생 아들과 딸을 키우며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저도 주택대출이 있었고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큰 불안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회사에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물류 계열사와 통폐합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 소문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조용한 면담이 이루어졌고 특히 50대 이상 직원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저를 불러 명예퇴직을 권유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0살 때부터 가벼운 아토피가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는 체질이었거든요. 구조조정 소문이 돌던 3개월 동안 제 피부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꿈치 안쪽에 국한되었던 증상이 점점 팔 전체로 그리고 다리와 등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긁다 보면 피가 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약을 처방받았지만 그것도 잠시 효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아토피로 인한 더 큰 스트레스. 이 악순환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붉게 부어오른 팔과 얼굴을 보며 동료들이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앞으로의 생계였습니다. 55살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건강 상태가 이런데 누가 나를 채용할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결국 2021년 2월 저는 14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금 6,020만 원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 전 3년 평균 월급인 430만 원의 14년 근속을 계산한 금액이었죠. 처음에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에 지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탈락이었고 몇 번의 면접 기회가 있었지만 경력은 좋으나 조직에 적응하기에는 연령이 높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점점 더 초조해지면서 대리운전, 아파트 경비, 택배기사 등 가능한 모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은 밤샘 업무가 많아 건강상 부담이 컸고 아파트 경비는 월급이 너무 적었으며 택배기사는 이미 포화 상태라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나이에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 걸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교체하기 위해 집에 도배사를 불렀는데 그분이 바로 김기술 도배사였습니다. 64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우리 집 거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가시려는 그분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제 나이에도 도배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김기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못 배우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해요. 힘들다고. 그래서 오히려 기회죠. 기술만 있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50살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월 500만 원 이상 벌 때도 많아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도배 기술학원에 대해 찾아보았고 다음날 바로 방문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학원비는 6개월 과정에 68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사무직에서 갑자기 육체 노동을 어떻게 해요? 건강도 안 좋은데. 자녀들도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아빠 그냥 비슷한 사무직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 2,500만 원은 자녀들 교육비로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를 생활비와 학원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저는 도배학원에 6개월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학원 첫날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을 만나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53살의 전직 택시기사 김영호 씨와 51살의 전직 은행원 박정희 씨였습니다. 우리 셋은 금세 친해져서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매일 실습이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벽지를 바르는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서 모서리 처리, 창문과 문 주변 마감, 천장 작업 등 생각보다 배울 게 많았습니다. 특히 도배풀을 제대로 바르는 법, 벽지를 정확히 재단하는 법 등은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오히려 제 아토피 증상이 점점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붉게 부어오르던 팔에 염증이 가라앉고 가려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병원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증상이 호전된 것 같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 육체 노동 덕분에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량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무려 12kg이 빠졌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학원 생활 중에 가장 큰 수확은 새로운 인맥이었습니다. 동갑 내기 훈련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특히 박정희 씨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살려 우리에게 사업자 등록과 세금 관련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서울 곳곳의 지리에 밝아서 나중에 현장 작업을 다닐 때 큰 도움이 되었죠. 2021년 9월 드디어 도배 기술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초기에 작은 현장을 연결해 주었고 저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첫 독립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첫 현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벽지를 뒤집어 바른 것입니다.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헷갈려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고객이 이를 발견하고 지적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이세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주재하던 제가 이제는 고객 앞에서 초보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한 선택은 모든 벽지를 다시 떼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36시간 연속으로 작업했고 결국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도배사는 처음 봐요. 다음에도 꼭 부를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정말로 다음에도 저를 불러주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차 일이 늘어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팀장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도배 일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 응대 스킬, 일정 관리, 견적서 작성 등 사무직에서 배운 능력들이 새로운 일에서도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도배사들과 달리 엑셀로 작업 일정표를 만들고 상세한 견적서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작업 전후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보내드리는 서비스도 시작했죠. 정 도배사님은 다른 분들과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직 경험과 도배 기술이 결합되어 저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배 일을 시작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일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했지만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배는 달랐습니다. 하루 작업이 끝나면 확연히 달라진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고객이 그 변화에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완전히 새집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바꾼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사무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이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노동의 가치와 함께 제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주 5일 도배 일을 하며 평균적으로 한 달에 32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어서 이사와 리모델링이 많은 봄과 가을에는 450만 원까지 벌기도 하고 겨울철 비수기에는 220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무직 월급보다 적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진 몸과 마음의 안정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주말에는 제가 배웠던 도배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당 15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면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제 경험을 살려 도배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특강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직 출신의 강점을 살려 고객 관리와 마케팅, 세금 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크게 반대했던 가족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제 일을 존중하고 때로는 작은 현장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은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짜증을 내셨는데 지금은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과거 사무직으로 일할 때는 항상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도배와 장판을 담당하고 아내는 커튼과 소품 등을 조언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몇몇 고객들에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의 하루는 보통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5시 30분부터 45분간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고 아침 식사 후 7시면 첫 현장으로 향합니다. 현장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항상 도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벽지 시공법과 특수 무늬 벽지 작업 방법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작업 방식을 달리합니다. 어떤 분은 빠른 시공을 원하시고 어떤 분은 꼼꼼한 마감을 중요시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길 원하시고 어떤 분은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항상 첫 상담에서 고객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역시 완성된 공간을 고객에게 보여드릴 때입니다. 특히 오래된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 고객들의 감동하는 표정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갑니다. 얼마 전에는 30년 된 주택을 리모델링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이 예뻐질 줄 몰랐어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던 집처럼 변했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없는 빈집에서 작업할 때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이 차갑습니다. 때로는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밤을 새워 작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이 성취감과 자유로움입니다. 직장 생활 때와 달리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다양한 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미 장판 시공법을 배웠고 최근에는 몰딩 작업과 간단한 목공 기술도 익히고 있습니다. 65살까지는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그 이후에는 후배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살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예상 금액은 약 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제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더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아진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토피는 90% 이상 호전되었고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50대에 퇴직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경력이 없다고 체력이 약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술직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서 오히려 기회가 많습니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만족감의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이 모으고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고 건강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그것도 불행합니다. 저는 도배라는 새로운 일을 통해 두 가지 모두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 사무직에서 육체 노동으로 가면 실패한 것이라는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제한합니다. 저는 55살의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했고 지금 59살의 나이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